세상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협회는 마나와투 왕가누이 지역이 주택 투자자들에게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지역으로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본이득과 네 번째로 높은 임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나와투 왕가누이가 투자자들을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3위권에 오른 것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 4분기 RINZ의 자본이득 및 임대수익률 보고서 최신판에 따르면 마나와투 왕가누이의 자본이득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5.3% 증가했으며 주택 중앙값은 40만 달러에서 50만 1,00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임대수익률은 4%였으며 RINZ는 뉴질랜드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에게 돋보이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코스트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수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대 수익률을 보이며 5%를 초과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또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자본이득을 보였는데 이는 20만 9천 달러에서 25만 1,200달러로 20.2% 증가했습니다. 타라나키는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임대 수익률과 다섯 번째로 높은 자본이득을 기록해 40만 5천 달러에서 49만 달러로 21% 증가했습니다. 반면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넬슨은 자본이득이 가장 낮은 60만 달러에서 66만 5천 달러로 10.8% 증가했으며 모든 지역에서 세 번째에서 가장 낮은 연간 임대 수익률인 3.4%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에게 가장 낮은 성과를 내는 지역입니다. 고우러지금 부동산 가치가 전국의 도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오클랜드 험베이는 중간 부동산 가치가 300만 달러로 뉴질랜드 전체에서 가장 높은 가격의 교외 지역입니다. 오클랜드 전역에는 최소 200만 달러의 중간 가치를 지닌 12개의 교외 지역이 있으며 최소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133개의 교외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교외 지역은 지난 1년 동안 오타라, 마누레와 이스트, 그리고 레드힐의 20% 이상에서 오클랜드 중심가의 1% 증가에 이르기까지 중앙값이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은 세인트 메리스 베이가 32만 3,350달러였으며 다른 144개의 교외 지역은 최소 1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크라이스처치는 중간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인 5개의 교외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카버러가 12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이 가장 낮은 교외 지역은 플룹스타운으로 33만 1,650입니다. 크라이스처치의 모든 교외 지역은 작년에 중앙값이 상승했으며 엘룸 지역이 13.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리베일과 케네디스 부시 두 개의 교외 지역에서 최소 10만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마우리힐은 90만 7,700달러로 더니든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며 사우스 더니든은 40만 350달러로 가장 저렴합니다. 9개의 교외 지역만이 50만 달러 이하입니다. 모든 교외 지역의 중앙값은 지난 1년 동안 노스트 이스트 밸리의 17.6%에서 마우리힐의 6.9%까지 상승했습니다. 벅스홀은 작년의 상승값이 10만 1,250달러로 캠퍼니 베이의 9만 1,150달러보다 앞섰습니다. 긴급주택은 몇 주나 또는 임차인이 새 집을 찾을 때까지 단기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모텔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뉴스허브는 평균 체류기간이 현재 3개월이고 거의 800명이 모텔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1년 이상을 모텔에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의 3개월 동안 뉴스허브에 독점적으로 공개된 수치는 처녀 가족이 3에서 6개월간 모텔에 거주했고 추가로 672가족이 6에서 12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또한 120가족이 긴급 숙박시설에서 1년 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당 주택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지만 노동당 하에서 사람들은 모텔에서 몇 달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허브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한 가족이 살고 있는 모텔에 하룻밤 거주 평균 $366를 지출했습니다. 1년에 걸쳐 매일 밤 그것을 더하면 총 $13만 이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미 과도기적 주택을 2,254채 늘렸으며 2,000채 이상의 과도기 주택이 작년 예산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2만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부 주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오클랜드 하버브리지의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통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기본적인 기술적 문제로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지는 기술적인 문제는 교각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의 토론이 진행되면서 오클랜드 하버브리지를 따라 스카이패스로 이름지어진 이 계획은 2019년 발표됐으며 5m 넓이로 남쪽 진행 방향 교량의 측면을 따라 교각에 연결되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는 금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카이패스와 거리가 멀지 않은 일부 주택들을 확보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바이크 오클랜드의 밥 커스버트 대표는 도로공사의 능력과 책임성에 대해 의문이 간다고 보도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08원 8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6원 9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0원 81전입니다.